네, 이제 또 저번까지는 좀 약간 무리해서 진도를 나갔는데 네. 오늘부터는 정말 핵심만 네. 굵고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감사합니다. 시간에 네 분 다 무리하셔가지고 아, 네. 네, 몸살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상대적인 질량, 바로 화학식량에 대해서 식량입니까? 먹는 거예요. 화학식량 이거 일부러 띄어서 양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원래 화학식량 붙여서 얘기합니다. 아 원래 그래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화학식량. 어. 그래서 뭐 여기도 굳이 얘기하자면 질량이네요. 화학식량이죠. 근데 이걸 배우기 전에 근데 저번 시간에 그러구나. 약간 조금 보충할 게 있어서 간단하게만 좀 보충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화학식은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이 화학식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여기 CHCO3, CH3, COOH죠? 네, 이렇게 글씨의 발전. 여러분들이 기술의 발전. 이런 식으로 좀 화학식도 좀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한 가지 우리 탄소화합물 중에서 한 가지 좀 소개 좀 더 해주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포름알데하이드입니다. 포름알데하이드. 포르말린. 네. 포름알데하이드를 물에 좀 물킨, 녹여가지고 물킨 물질이고요. 한때 이제 옛날에 우리 과학실에 많이 있었죠. 맞아요. 그 개구리들. 개구리나 아, 이런 그런 걸 해부 이제 실험. 해부 해놓은 거를 이제 포르말린에. 포름알린에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박제하는 거죠. 근데 이제 표본. 표본이라고 하죠, 표본. 왜 이걸 쓴 박제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게 이제 방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방부하는 능력, 미생물이 못 사니까 능력. 독성 물질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름알데하이드 자체가 되게 독성 물질이죠. 일명 우리 새집증후군 그런 원인 물질이라고도 하고요. 또 발암 물질이기도 하고 우리 사람한테 참 안 좋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좀 얘에 대한 이제 그 기본 구조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죠. 이 포름알데하이드 CH2O라고도 할 수 있고요. CHCHO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산소랑 탄소랑 붙어 있고 수소가 탄소에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구조까지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근데 탄소가 두 개에 하나예요? 탄소 여기 하나인데. 네. 왜 이렇게 돼 있지? 미안합니다. 이게 지워져야 되는데 다시 할까요? 아주 감사합니다. 다시 할까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됩니다. 네, 지워주시고 HCHO입니다. 근데 왜 H는 따로 쓰나요? 두 개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CHO라는 네. 이 세 가지 구조가 되게 반복되는 우리 알코올을 보면은 메탄올도 있고 에탄올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CHO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옆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알데하이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포름알데하이드를 가져온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알데하이드. 화합물도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술을 먹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안 먹는데. 보통 많이 먹잖아요. 네, 좋아합니다. 좋아하시죠?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술을 먹게 되면 몸속에서 분해하게 될 텐데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런 알데하이드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독성 물질이죠. 네.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얼굴이 막 빨개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굴 숙취. 쉽게 빨개지는 우리 도마도 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술 먹었을 때 빨개진다라는 속에 약간 거는 술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잠깐만 항상이지. 놓고 올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나중에 대학 가면 술 먹을 텐데 이제 얼굴 빨개지면 이 술에 대한 그러니까 분해하는 반응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 독성 물질이 많다라는 거니까 얼굴 빨개진다고 지면 좀 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선배들 막 먹으면 돼 이러면서 막 먹다 보면은 큰일 납니다. 네. 어쨌든 뭐 이게 여담이고요. 박쌤이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얼마 전 예전에 한번 들었던 그런 말 같아요. 그 선배가 박쌤이라는. 그런 소문. 아이고. 어쨌든. 자, 오늘 이제 나갈 것까지는 화학식량 나간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먼저 좀 가져왔는데요. 화학식량이라는 걸 왜 만들었냐에 대한 약간 그런 힌트를 줄 수 있는 활동이에요. 저금통을 뜯지 않고 얼마 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창일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100원짜리만 들어있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100원이 있나요? 저한테 있습니다. 아, 샘플이 있다. 샘플이 있죠. 아. 저울도 있나요?
저울도 있습니다. 아. 뭔가 감을 잡으신 것 적어놨나요? 같은데. 계속 적어놔야지. 내가 오늘 얼마 내일 그러면 알 수 있네요. 100원, 420일에 200원. 녹취록이 있나요? 그런 이제 가계부나 뭐 이런 부지런한 학생은 굳이 뭐 저울이 없어도 알 수 있겠지만 저금통의 무게도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금통의 무게만 알면 그리고 100원짜리 하나의 무게만 알면 나중에 이제 이 저금통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재고 네. 그 다음에 100원짜리 하나를 재서 순수한 이제 거기 들어있는 100원짜리의 총 질량을 알고 그 하나의 질량을 나눠주면 거기 몇 개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겠죠. 네. 네. 앞으로 이러한 작업 많이 할 겁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자 하나하나 셀 수가 없잖아요. 워낙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덩어리를 측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덩어리에 과연 얘가 몇 개 들어있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방금 같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좀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화학 식량을 왜 배웠는지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구의 실제 질량은 상당히 크겠죠. 여기 보면은 약 뭐 6 곱하기 10의 24제곱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사진에 보면은 지구의 크기랑 그 질량을 그냥 1로 본 거예요. 1로. 아.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지구의 질량 1로 본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는 목성은 한 318 정도 돼. 지구에 한 318배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두면 훨씬 보기가 편하고 비교하기가 편하죠. 와, 수성이 5%밖에 안 돼요? 네. 그러네요. 네. 와. 상당히 작은 거죠. 네. 지구광선이 이제 알기로는 뭐 계속 네.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계속 고정돼 있나요? 지금 이제 얘네들은 이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내행성이라고 하는데 네. 걔네들은 이제 사실 날아가기에는 이미 다 날아갈 놈들은 다 날아갔고요. 그렇군요. 오히려 아, 이제 안정된 뒤쪽에 애들이 이제 수소나 헬륨 같은 게 이제 점점 더 빠져나가긴 하고 그렇군요. 태양이 이제 네. 점점 늙어가면서 이제 광도를 많이 방출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대적인 질량을 쓰면 편하다라는 거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울 거 바로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정하자. 근데 상대적으로 정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죠. 방금 우리가 지구를 기준으로 했던 것처럼 뭔가 기준이 필요할 텐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탄소입니다. 탄소. 또 탄소가 나오네요. 네. 탄소가 뭐 상당히 중요했고 많이 주변에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많이 쓴 것 같아요. 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개념이 있죠.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썼다. 이 질량수라는 건 뭘까? 질량수. 질량수는 뭘까요? 바로 질량하지 우리 원자의 구조는 우리 친구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원자 핵이 있고 거기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다는 건 다 알 텐데 대부분 원자의 질량은 어디에 있냐면 원자 핵.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에 있죠. 전자는 아주 가벼워요. 거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거의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정한다. 그러면 양성자랑 중성자가 몇 개인지 알면 네. 대략적으로 질량이 얼마큼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질량수는 누구랑 넣은 거냐면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랑 더한 겁니다. 오.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씩 있어요. 가려지네요. 미안합니다. 중성자 수. 이 두 가지를 더한 게 바로 질량수입니다. 탄소는 12개거든요. 6개씩 해가지고 네. 탄소의 그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탄소를 우리가 12로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탄소 1개랑 수소 1개의 실제 질량을 구해서 비율에 따라서 구하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다 구했습니다. 그게 이제 방법이 이 밑에 있는 이러한 이거 무슨 저울이죠? 이거 칭칭. 잘 모르더라고요. 양팔저울. 양팔저울 보통 친구들 그럽니다. 양팔저울 아니죠. 한팔. 양팔저울은 이거고 아. 얘는 이거죠. 선칭. 윗접시 저울이라고 하죠. 윗접시 저울.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많이 썼었는데. 그래서 이 윗접시 저울은 이제 양쪽이 질량이 똑같을 때 수평을 이루죠. 그래서 탄소 1개라면 수소 원자 12개가 똑같다. 1대 10이라는 질량 비율이네. 그러면은 탄소 10이라고 정했으면 수소는 몇이야? 1이야. 라고 이렇게 정한 거죠. 이런 식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원자량에는 단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위가 없어요. 원자량은 단위가 없습니다. 있으면 써주셨겠죠. 저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 네. 그냥 수소 원자 1개를 네. 질량수 1로 두고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원래는 기준을 수소로 하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뭐 산소를 기준으로 하려고 하기도 했고 그런데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비율이 제일 깨끗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탄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탄소를 가장 많이 쓰기도 했고 네. 예. 그리고 너무 가벼운 것보다는 뭔가 중간에 있는 정도가 제일 좋겠죠. 쓰기가 편하겠죠. 숫자가 아 측정의 용이성도 그것도 있는 거죠. 뭔가 탄소를 1로 넣어버리면 만약에 산소를 수소를 수소를 일로 일러두면 탄소를 만약에 그냥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로 넣어버리면 수소는 소수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탄소를 11로 뒀을 때 이 비율을 봤을 때 가장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소가 기준입니다. 공배수를 이미 딱 한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게 이제 원자량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소모가 있네. 좀 점오가 있죠. 이게 좀 이상하죠. 분명히 그러면 양성자 수가 12, 양성자 중성자 수 12개인 게 탄소였는데 쟤는 양성자 중성자가 쪼개져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이런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는 이제 원자량은 이렇게 정수로 떨어져 있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자연 속에는 한 가지 원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원자지만 조금씩 이제 질량이 다른 동위원소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평균을 낸 겁니다. 아, 평균. 자연 속에는 아주 일정한 비율로 잘 섞여 있거든요. 평균을 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나중에 2단원에서 자세히 배울 근데 진짜 거니까. 주기율표 보면은 네. 수소가 1.0이 아니라 1.00003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중수소라든지 삼중수소 있잖아요. 네, 평균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균 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량이 있구나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화학식량 중에서 원자량도 있지만 이제 분자인 경우에는 분자량도 있는 분자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분자량도 좀 알아야 되는데 뭐 되게 쉽습니다. 그냥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 그러니까 분자를 이루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 합한 거다. 그리고 원자량 그냥 더한 거예요. 좀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살짝 알고 넘어갔으면 좋은 게 이제 분자라는 게 뭐냐. 이것도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거든요. 분자라는 게 뭘까요? 분자. 일단 정의는 이겁니다. 물질의 성질을 띠는 최소단위예요. 복분자. 이거 좀 웃겼습니다. 좀 웃겼어요. 좋은 글이 복분자. 분자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건 뭐 산소 분자, 물 분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분자라는 것은 이렇게 물질의 성질은 성질 띠는 최소 단위인데 분자라고 하지 않는 놈들이 있어요. 누구일까? 이것만 좀 기억했으면 또 좋겠습니다. 분자라고 하지 않는 놈들. 누가 있을까요? 단원자 분자? 아닙니다. 이온?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온 결정하고 이온 결정. 그 다음에 금속 결정.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원자 결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얘들의 뭔가 결정을 했나 예, 쟤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셋이서 단합한 거죠. 네. 예. 이 셋은 분자 안 하겠다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얘들 세 특징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애들이에요. 맞아요. 계속 끊임없이. 뭔가 우리는 최소 단위체로서 존재해야지만 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 일정한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산소 분자 같은 경우 산소 2개 딱 이렇게 물 분자는 수소 2개 산소 1개 이게 딱 물 분자거든요. 근데 이 이온 결정 예를 들면 우리 NaCl 보면은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라는 이온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어요. 내가 정확히 이 정도로 잘라도 얘는 그대로 NaCl이고요. NaCl 성질 띠고 있고 또 더 잘라도 또 NaCl 성질 띠고 있고요. 이게 소금 결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애들은 뭔가 나누기가 되게 애매하죠, 단위체로서. 그래서 얘는 분자라고 안 합니다. 이온도 그렇고 금속도 금속도 그렇죠. 금속도 뭐 금 같은 경우는 금 원자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거죠. 어디까지 이렇게 딱 단위로 나뉘지가 않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원자 결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 다이아몬드라든지 흑연 얘도 고무결합으로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맞아. 그들 끊으면은 이게 성질이 없어지고 성질이 달라요. 네. 또 이어져 있는 거 어디까지 범인지 알 수가 없죠. 네.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애들입니다. 애매하네. 탄소로 돼 있는 것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흑연, 플로렌드 있고. 뭐 플로렌, 뭐 탄소 나노 튜브라든지 뭐 다이아몬드. 그러네요. 이 모양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니까 기본 그렇습니다. 단위로 끊기가 힘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분자 아닌 게 좋다. 금도 있고. 아, 다이아몬드 그러네요. 있고. 좀 비싼 게 좀 많네요. 소금. 좀 쏠쏠한 게 이제 근데 우리 주변에 많이 본 거 분자도 되게 많아요. 우리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물. 어쨌든 뭐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 이건 과학자들이 구분한 거죠. 예, 구분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럼 얘네들은 무슨 양이라고 해야 되느냐? 얘네들은 그냥 화학식 양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아. 신기하다. 그래서 보통 우리 NaCl 분자량 얼마죠?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NaCl은 화학식 양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네. NaC라고 쓰는 그 그렇구나. 화학식에 들어간 질량. 그렇죠. 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거기 구성하고 있는 NA랑 CL의 원자량만 더해주면 되겠죠. 네, 이게 바로 이제 그럼 뭐 호환 가능하네요. 그렇습니다. 계산할 때는. 결국 기본은 원자량이 되는 거죠. 그러네. 모든 건 결국 원자에서 온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 했어요 오늘 거. 와.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화학식량 구해보시죠. 네. 아. 각각을 H가 자 근데 이거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죠? 원자량 알아야 되죠? 네, 네. 그 원자량 다 외워야 되나요? 왜요? 어떻게 하면 아 주기를 그렇게 없습니다. 외워야 다 아. 주어집니다. 와. 친절하시네요. 야, 대한민국 교육부 다 사랑합니다. 주어집니다. 사랑합니다. 교육부 자 H는 사랑합니다. 1이고요. 가려지나요? 가려지는군요. 미안합니다. H는 가려서 1이고 아닙니다. 보여줍니다. 네. 5는 죽인 주네. 16이고 질소는 몇일까요? 14고요. 네. 이것만 알면 되나요? C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C도 알아야 되네요. C는 아까 전에 12. 기준이었죠? 10이었습니다. 아 C는 외울 것 같아요. 네. C랑 그러면 H는 외우고. 근데 이거는 결국 하다 보면 결국 외워집니다. 아. 나오는 게 계속 나오기 아니요 때문에 외우지 않겠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외워질 겁니다. 주세요. 외워질 네. 겁니다. 자, 물 분자는 몇이죠 그러면? 18. 네, 네, 18. 아닙니다. 네, 18. 그 다음에 NH3 이거 뭐였죠? 17. 암모니아. 암모니아였죠, 암모니아. 17. 질문이 잘 들어야죠. 계산만 하고 있었어. 세 번째로 얘는 누구죠, 얘는? 무슨 올 같은데. 그렇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데. 네. 에탄올. 에탄올이죠? 어. 에탄올의 분자량 얼마일까요, 그러면? 조금 계산 좀 해줘야 되죠? 이건 좀 이건 한 좀. 번에 안 나오는데. 46. 46인가요? 암산이 빠르십니다. 네, 46이죠. 천재 천재. 옛날에 외웠던 것 같은데 까먹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분자량 혹은 뭐 화학식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문제 한 딱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쪽 원자량에 대한 문제는 약간 조금 화질이 좀 그렇지만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X라는 원자가 있고 Y라는 원자가 있고 그다음에 Z라는 원자가 있다. 그랬을 때 얘들 보니까 상대적인 질량이 이렇더라. 이 저울을 통해서 알아낸 거죠. 그 Y 한 개랑 X 세 개랑 똑같고, 그 다음에 Y 네 개랑 Z 세 개랑 똑같더라. 그러면은 Y가 24라고 한다면 네. XZ라는 놈이 있다면 걔 화학식량 얼마냐? 아이고. 이거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Y라는 놈이 원자량이 24라면 이 비율을 통해서 나머지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구할 수 있겠죠. 바로 원자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얼마일까요, X는? 벌써 이거는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좀 값이 좀 큰가요? 이거는 안 배워도 풀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그렇죠. 때 아마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이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배웠던 과정을 통해서 이 원자량을 적은 거기 때문에 맞아요. 당연히 충분히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수학이 정말 꼭 필요한 그러네. 과목이구나. 그렇습니다. 네. 물린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계산했던 것 같은데. 지구과학은 수학을 사랑합니다. 수학이 필요가 없습니다. 첫 시간부터 이렇게 지구과학은 뭐야, 수학을 사랑해요. 첫 시간부터 정신을 혼미하게 하더니 8이 나오겠죠? 뭐 X는 그 얼마죠? 8인가요? 네. 8이고요. 8, Y는 24였고 네. Z는 누굴까? 얼마일까요? 32. 32인가요? 그렇네요. 아이고 32. 그 얼마죠? X, Y 더하면 3번입니다. 3번이 좀 정답. 곱하는 게 아니죠? 방금 더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네, 한번 떠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뭐야 수학식인 것처럼. 네. 아까 계속 수학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이제 임의의 원소 기호기 때문에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학식량에도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원자량을 통해서 새로운 단위를 만듭니다. 이 화학에서 쓰는 단위를 만들어요. 이 몰이라는 단위인데 뭘요? 몰 배웁니다. 뭘 배웁니다. 아, 네. 뭘 배울 겁니다. 네. 뭘 배울 거니까 기대하시고 오늘은 뭘 배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한탄하고 그러니까 있을까요? 뭘 배울 겁니다. 뭘 배울까? 뭘 뭘 배웁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뭘 배우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